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3월 23일입니다. 봄날씨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고고TV는 연금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 전문가라는 놈들이 정치권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안철수가 연금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연금 요번에 모수계획을 한 거고 모수계획 한 거에 대해서 2030 표를 얻겠다는 놈들이 정치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2030의 분노를 자아내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면서 연금 계약이라고 하고 최상무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고 요번에 연금 협상안을 파기하라 그러죠.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물론 안철수 의원의 연금개혁안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연금을 통째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3대 직영연금 그렇죠? 그거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돼가지고 그게 핵심이 뭡니까? 3대 직영연금 아닙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그게 수없는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국가 예산으로 그들을 갖다가 메꾸고 있죠. 공무원만 배 두드리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사들이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보다 연봉이 적은 게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평균적인 연봉보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미뤘던 겁니다. 그게 정부와 정치꾼들의 혜택 방기한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모든 정권이 연금개혁 해야 된다 하면서 안 하고 하다가 지금 모수개혁만큼은 했습니다. 여야 정의 합의에 산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 애들은 지금 불만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입 닫고 다음 길로 간다. 다음 연금개혁으로 간다. 그 연금개혁의 다음이 뭐냐? 이제는 모수개혁을 따른 구조개혁도 하겠다. 또 기초연금도 손보겠다. 또 정년연장도 손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국힘 떨거지 중에서 유승민하고 동훈이가 준석의 말을 받아가지고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계약이다. 파기하라. 그거 누구야? 최상복이는 거부권 행사하라. 이런 형편없는 선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도 어제 안철수가 끼었습니다. 안철수 페이스북이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연금계약법 거부권 행사 후에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거를 협상을 한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겁니다. 몇 가지 세트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연금개혁이 윤석열이가 연금개혁 한다고 3년을 갖다가 협의했죠. 지난 연말 국회에 2년 전이죠 벌써. 오늘 2003년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확정적으로 협상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 문제가 뭐였죠? 연금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냐 44%냐 가지고 싸웠죠. 민주당 애들은 43% 소득대체율을, 국힘 애들은 44, 45였죠. 그거를 파기한 놈이 윤석열이에요. 지 맘대로 안 되면은 민주당 안으로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연금을 갖다가 선도하고 이니시티브를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파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국힘이 44, 5%를 요구했어요. 즉 소득대출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윤석열하고. 거기서 하나 갖고 나온 게 자동 조정장치예요. 자동 조정장치라는 게 인구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서 더 올리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인구는 감소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은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서 소득 대출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우리가 과거와 같은 화랑이나 높은 성장률이 있을 수가 없죠.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지금 현재만큼 2%도 안 됩니다. 일본과 같이 0%대로 갑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로. 그러면 그거 뭡니까? 연금이 또 하락을 해요. 그럼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함으로 소득 대체율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자동 조정 장치를 윤석열이 갖고 나와서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소득 대출을 더 올리라 그랬어, 윤석열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13%대 43%로 갔죠. 이거를 소득 대출보다 연금 부담률을 더 올려야 돼요. 유럽과 같이. 그 다음에 연금 부담률 13%에서 18%까지는 올려야 돼요. 그게 안철수 아닌데 18%까지 올리면은 소득 대출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9%에서 18%를 올리니까 2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 대출은 고정하거나 깎아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 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대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왜 연금보험료를 2배 올려놓고 소득 대출은 그대로 두느냐? 전 국민이 반대할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국힘놈들이 지금 동훈이가 껍데기라니까? 준석이 이놈은 아주 사기꾼이라니까? 지금 뭐예요? 준석이 동훈이가 2030의 분노를 갖다가 자극하면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2030 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40, 50, 60, 70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이게 이 자식들이 두 번째, 자, 연금이 부족액이라는 걸 다 해야 돼요. 기초연금부터 퇴직연금, 나 솔직히 퇴직연금은 몰라. 난 그런 거 안 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3대 직영연금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언제 합니까? 제일 문제가 기초연금하고 3대 직영연금이죠. 퇴직연금에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죠? 기초연금과 3대 직영연금은 그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 재정 고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유럽 안으로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그동안에 유럽 안으로. 그죠? 유럽이 100여 년 동안 7, 80년 동안 연금을 갖다가 유지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리고 저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데 또 독일, 프랑스 이런데 유럽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국가가 기초연금을 95%, 90%까지 줬어. 근데 연금이 고갈되고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 북구 이런 거 다, 조정을 했죠. 한 40, 50%만 기초연금을 준다. 상대적으로 극빈한자들만 준다. 그리고 기초연금하고 일반 국민연금을 통합을 해버려요. 그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말을 누구도 안 해요, 지금. 안철수만 이야기하고, 안철수가 소심해가지고, 그냥, 언론에는 말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준석이라는 놈은 알을 거예요. 당대표까지 한 놈이니까. 근데 그거는 싹 빼고, 아이씨, 2030이 내 편데, 2030 놈 분노하라, 시위하라, 나한테 표다오, 해가지고, 안 좋은 것만 말을 하는 거야. 동원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거기에 편성하고. 유승민 그거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최저보장임금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게 유럽의 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건 고거TV도 과거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어. 저 같은 경우는 씨발 연금 내가 낸 거 타든 말든 그냥 국가에서 내라 그러니 냈어. 후세대가 먹으면 되겠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67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67세로 늘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늘려야 돼요.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1년씩.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배를 더 내요. 연금 보험료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해요. 유럽과 우리가 유럽 모델로 따라가는데 유럽이 연금이 고갈됐으니 우리도 방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유럽의 우리는 달라요. 성장 발전 과정이 다르니까 후일, 미래의 불안감을 없앤다는 건데 그 유럽을 따라가려면 유럽은 막 연금 보험 2배를 더 내.
더 내게 했고 또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안 높여놨어요. 그게 쉽게 말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마크롱이 연금 개혁한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 깎자, 연금 보험료를 올리자, 연금 대체율을 낮자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우린 그것도 안 해. 다 지금 연금 수령액을 67세로 막 늘리고 있어요. 우린 아직 끝까지 안 갔죠? 그거부터 손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빈부격차도 많고 과거에 70대 이상은 연금도 없었고 연금 제도도 없었고 그죠? 대부분 없었어요. 70대 이상은.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갖다가 70% 80%까지 주잖아요. 그거부터 깎아야 돼요. 그거부터 진짜 뭐 3, 40%만 주는 거로 깎아야 돼요. 고고TV는 그런 거 받아먹고 싶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안 돼. 기초연금 같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고사하고 이놈 준석이가 동원이가 2030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지네 표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30대 의원들 지금 몇 명 있죠. 30대 의원들 뭐 또 40대 의원들 일부 있어. 얘네들이 어차피 2030하고 지들하고 같이 간 정치 예정을 가니까 그들의 편을 드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준석의 말에 따르면은 2020대 생들은 그는 참 나쁜 놈이야. 지금 유치원생, 지금 국민학교생, 지금 중학생이 왜 아버지 엄마 늙은이들의 586의 돈을 봉창해줘야 되냐. 지금 유치원 국민학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야 이놈 시키야 50년까지 걱정하냐 이놈 시키야.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해준 건 뭐야 이 시키야 애들한테. 그런데 준석이 말하더니 5천만 원을 더 내. 한 40년을 더 내면은 40년 더 내는 거야 20살이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만 더 받는데 그럼 차액이 3천만 원을 20살짜리가 손해본대. 그게 큽니까?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죠. 60살까지 냈어. 그럼 90살까지 산다 그럽시다. 그럼 30년 동안 3천만 원을 덜 받는 거예요. 준석이 말로 따지면. 그럼 30대까지, 아니, 3천만 원을 30년 동안 나누면은 1년에 100만 원씩 덜 받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30년 동안. 그게 큽니까? 40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4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인플레가 나올 겁니까?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 꼬다리 갖고 와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민주당 애들은 그 국회의원 애들이 뭐 전용계라든가 몇몇 꼬맹이들이 준석이하고 뭐 하람이하고 또 국힘은 뭐 재섭이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연금 개혁 반대 안 하고 계약이라 그러죠. 폐기하라 그러죠. 그것들이 이제 2030, 10이야 뭘 알아? 2030 표를 넣기 위해서 그러는데 민주당 지주부나 민주당 연금 개혁 전문가들이나 민주당 전문위원들은 이것들을 봐라. 국힘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너희가 우리 말이야.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것도, 젊은이를 위한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것도 너희가 거부했잖아. 그리고 너희 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잖아. 그거 협상이죠. 그런데 국힘 놈들은 뭐라 그럽니까? 동원이나 성민이나 또 그 뭐 박수영이란 거 덜 떨어진 놈, 연금개혁 특위원장 했다는 거 난 몰랐어요. 그놈이 우리가 이재명한테 당했다? 이재명 술수에 말려들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모든 언론과 여론이 연금개혁 빨리 해라.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라는 게 3, 4일 전까지 일이었어요. 막 한우 자극했어. 모든 칼럼과 사설이 그래 모수개혁해라. 이거 참 잘하는 거다. 구조개혁은 근데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구조개혁을 벌써 들고 나와요. 그죠? 기초연금 손보겠다. 정년연장 손보겠다. 그게 말씀대로 정년연장 손보겠다는 소리는 연금 수급 능력을 늦추겠다.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이재명이가 자동 조정 장치 대신에 43% 받기로 이재명이가 국힘에 설득을 했다. 그래서 연금개혁이 이게 타입이 된 거다. 이거 맨날 민주당을 공격하면은 국힘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10대, 20대, 30대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2030 애들이 연금 누진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요. 4050, 6070이 만들어 놓은 연금 누진액이에요. 왜 그들이 그걸 못 가져갑니까? 자기가 낸 거를. 그 다음에 10대가 왜 나옵니까? 준석이 말대로 유치원이 왜 나옵니까? 국민학생이 왜 나옵니까? 아주 나쁜 새끼예요. 돈이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껍데기 새끼예요. 2030 편성하자. 그런데 이렇게 국힘놈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연금개혁 이거 말이지. 2030 표 다 날아간다. 요새 말이야.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인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2030들이 막 나오고 광화문에도 모이고 그들이 보수화가 됐는데 그 표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연금개혁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 이 국힘놈들 병신이라니까. 누가 이 새끼야 2030이 국힘을 지지하냐? 뭐가 국힘 2030 이 새끼들아 극우화가 되냐 이 시키더라. 그러니까 정체성 싸움에서 완전히 지는 거예요. 국힘이 지금 이걸 공격하는 것은 쥐들이 타협해놓고 초도의 말씀대로 윤석열이라는 놈이 깼다니까 2년 전에 18% 아니 13% 43% 44, 5% 가지고 13% 정해놨고 43, 4, 5%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힘놈들이 1, 2% 때문에 지리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금을 더 올려야 돼요. 연금보험료 18%에 2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대체율을 갖다가 조금 더 올려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일단 불부터 끄자. 8년이라도 연기하자. 근데 그것도 50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솔직히. 대한민국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이야기부터 듣고 들어갑니다. 글쎄요, 최상목 대행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기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 보험료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13%까지 올리는 것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그 지금 상태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저는 반발짝 정도를 이렇게 앞으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발짝 정도를 내딛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높이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 자체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3대 직역연금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사실은 모두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예를 들게요. 일본 같으면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바뀌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지금 적자폭들을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같으면 메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국민들이 저항이 생길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제대로 그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계속 메워주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곳에서 몇 년 전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폭적으로 국민연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야 이재명 너 은퇴해. 너 정계 은퇴해. 네가 헌법 유린의 몸뚱아리야. 그 기자회견 하면서 빽벌에 나온 거죠.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초연금, 또 직능연금, 직영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그건 지금 적자가 나서 국가 예산에 투입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 이탈리아 그런 데들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얘네들은 공무원이 30%야 30% 전 인구. 그것 때문에 파산난 거예요. 픽스. 5, 6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거로 파산난 건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직영연금 반드시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이 일본의 그 누구죠? 그 진보 그 당수 걔가 말이야 일본 우정성 해체하고 공무원 직영연금을 갖다가 일반 국민연금으로 다 통합해 버렸죠. 그거를 한국에서도 얼마나 칭찬했어요. 일본식으로 가야 한다. 근데 안철수의 근본적인 생각은 유럽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도 지금 내가 보니까 완전하지가 않아. 막 연금 보험료를 두 배나 올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대체로 더 깎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도 매년 그냥 재정에서 예산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몇 달 후다 그걸 갖다가 막 연금으로 시급해. 그러니까 나라 망하고 있죠.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스웨덴 같이 완전한 사회복지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북구 삼국 같이?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고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이거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연금은 한 번에 와는지 뿌리채 거들려면은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서 강제로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박정희 시대에 연금을 갖다 도입한 게 보건 의료보험도 있고 강제로 한 거예요. 우수부류의 권력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이게 대해서 청년원 같은 소리 안 해. 나 이놈들 진짜 싫어. 비전이 없어. 꽃들이만 잡아. 말 가지고 비판하고 이놈들은 대책이 없어. 아니 이거 말이지 2030, 10까지 10대까지 아니면 누구야 준석이 같이 태어나는 애부터 착취다 그래. 야 이놈 시키야. 착취다. 또 동원이란 같은 경우도 착취다. 독박을 씌우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은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 납니다. 이놈들이 진이가 주장한 게 안 먹히니까 진의 표를 위해서 2030은 표를 위해서 근데 2030을 우리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 세대가 자식을 어떻게 착취를 하느냐 갈취를 하느냐는 게 논리죠. 진짜 그럴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버지들이 좀 많이 받으면 뭐 어때? 아버지들이 덜 받으면 그 자식들이 또 빈곤화가 됩니다. 그런 걸 다 아니 아버지들이 연금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쓰지 자기가 씁니까?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청년의 비폭탄이 이놈의 새끼들아 일하라니까 너희들 청년 비폭탄이 예상된다. 독박이다. 착취다. 갈취다. 이거 말이죠. 민주당한테 완벽히 지는 거예요. 국힘도 그렇고.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안철수 말 맞다나 반보는 내디딘 거예요. 이제 반보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지. 이건 누구야 이거 안철수가 한테. 연금계약법 거부권 행사 후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해야 한다. 다시 개정해. 개정이 되겠어요? 예? 파기하고 나면 개정이 되겠어요? 민주당이 192석, 이준석 당 빼 그 새끼들은 3석. 그럼 민주당이 188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시 개정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 정치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놈들은 국민한테 심판받아요. 안철수 조심하라 그러세요. 완벽하게 진 거야, 이번 프레임도 민주당한테.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미래로 가려고 그러는데 뒷다리 빡 잡고 말이야. 10대 유치원, 국민학생활한테 갈치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런 새끼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유승민이나 동훈이나 준석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희들 연금이나 내 이 새끼들아. 동훈이는 지금 수입이 없지. 연금 안 내지 이 새끼야. 집 있으니까 내겠다. 준석이 너도 연금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내지 이 새끼야. 네가 18년 동안 낸 거 있어 이 새끼야. 이까지 하겠습니다.